등차 수열은 좀 알만하나? 괜찮나?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한 번만 더 해볼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뜻이 뭘까? 한번 말해보자. 가은이가 말해보자. 뭐?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뭐를 몇 번씩 무한 수열 빈칸 넣기. 등차 수열 뜻이 뭐냐? 물어보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누구를 공차를 몇 번씩? 두 번씩? 아니 한 번씩 뺀? 아니 더한 수열. 됐죠? 이 등차 수열의 생김새 모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온이가 말해 볼까요? 등차 수열의 모양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무슨 식? 1차식. 와. 이때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죠? 만약에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으면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죠? 공차죠. 그죠? 그럼 어떻게? 등차 수열의 합은 자 SN으로 표현하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 이거는 가은이가 이해해보자. 등차 수열의 합의 생김새 모양 n에 관한 2차식이죠. 그죠? 뭐가 없는? 의의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됐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또 뭐 있습니까? 만약에 SN이 4n제곱 마이너스 5n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반항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일반항 어떻게 합니까?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 했죠. 따라서 일반항은 공차의 절반이 4니까 이 개수의 2배를 하면 되겠죠. 8n으로 시작할 거고 첫 번째 항은 뭐랑 같다? S1과 A1이랑 같다 했죠. 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아니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뒤에 상수값 찾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9 이렇게 됐죠. 복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등비수열. 등차 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씩 더하는 수열인데 얘는 똑같습니다. 뭐가? 모양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뭐를 몇 번씩 무한 수열. 얘만 다르죠. 얘는 공차지만 얘는 공비입니다. 얘는 더했지만 얘는 곱합니다. 공비를 몇 번씩? 한 번씩. 무한 수열, 곱한 수열입니다. 됐죠? 그렇구나.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인데 공비를 우리는 R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공비를 한번 곱한다. 그러면 한 칸 더 갔기 때문에 공비를 몇 번? 2번 곱하겠네. 이렇게 됐죠. 이게 뭐다? 첫 번째 항. 얘가 몇 번?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이네. 네 번째 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졌노?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는 공비를
세 번 곱한 수열이죠. 얘를 일반화시키면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n-1번이죠. 그러니까 r을 몇 번 곱하는 거고 n-1번 곱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a, r, n-1이 됩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r, n-1. 예,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그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생김새 모양은 얘도 마찬가지로 n에 관한 무슨 식? 1차식입니다. 뭐가?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죠. 됐죠?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런데 일반항의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이 모양 자체는 ARM-1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기는 공비하고 여기는 첫 번째 항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매번 이런 모양을 다 갖추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첫 번째 항이 뭐라고? 4다. 공비가 2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AN은 원래는 A, R, N-1인데 첫 번째 항이 4니까 4 곱하기 2의 N-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게요. A는 4 곱하기 2의 N-1이죠. 근데 얘는 4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N-1이니까 얘 다시 정리하면 2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 R, N-1 이런 모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죠. 그럼 여기서 A, R의 N-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첫 번째 항이고 지수가 달려있는 게 공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없잖아. 앞에 원래 A, R, N에 관한 1차식인데 없잖아. 뭐가? 첫 번째 항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실제 n이 1일 때 우리는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n에다 1 대입해서 첫 번째 항을 찾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 an이 5, 3, n-1이다. 아, 이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 A, R, n-1이니까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3이 공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왜? 이런 애도 있잖아. 이런 애. 2의 n 플러스 1이단 말이지. 첫 번째 항 어디 갔는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죠. 아,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니까 얼마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첫 번째 항 나오네. 이봐라. 공비는 R을 공비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공비는 조심해야 돼. n의 미수입니다. 미수. n의 미수. 그냥 n입니다. 그냥 n입니다. 2n도 아니고 마이너스 n도 아니고 그냥 n입니다. 그냥 n. 됐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n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2에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노? 3에 2n-1이다 말이야. 됐지?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죠. 얘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어허 참.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는 첫 번째 항도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공비도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A, R, n-1을 생각하고 첫 번째 항이 2네, 공비가 3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틀렸지. 이러면 안 되지. 뭐가 안 됩니까? 아이고야.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여기 지금 2가 있죠. n의 개수가 1일 때만
밑이 공비가 됩니다. 알겠죠? 얘는 어떻게 푼다? 2에 이게 3의 2n-1은 3의 제곱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n의 미수는 뭡니까? 9가 되겠죠. 9. 그래서 공비가 얼마? 9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 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아니, 얘가 0이 되니까는 지수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앞에 얘가 첫 번째 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얘는 얘가 아니죠. 여기 1 집은 얼마야? 3의 1제곱이죠. 3, 1제곱 곱하기니까 얼마? 6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모양이 A, R, N-1인데 모든 항들이 다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럴 때만 공비 앞에 곱해진 수가 첫 번째 항이고 이거 주겠다. 이럴 때만 n의 미수가 공비가 된다고. 그럼 이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항과 공비는 조금 전처럼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다. 첫 번째 항 찾아주세요.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n에다가 뭐 집어넣노? 1 집어넣어야 되겠지? n에 1 집어넣으면 2의 3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는 2의 2제곱. 4가 되겠네. 공비도 구해주세요. 공비는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n의 미수니까 2라고 적으면 안 된다. 왜? n의 개수가 1일 때만 그때 밑에 있는 애가 뭐가? 공비가 된다고. 따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n 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2의 마이너스 1은 얼마죠? 2분의 1이잖아. 값은.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n의 개수가 1일 때 그때 미천 2분의 1이죠. 그래서 공비는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다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됐죠?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AR, N-1. 근데 매번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지는 않는다. 이 모양이 아닐 때는 직접 첫 번째 항하고 공비를 대입을 해서 구한다. 그리고 공비는 n의 개수가 1일 때 그 밑에 있는 그 밑이 공비가 된다. 됐죠? 보자. 자, 등비수열 성질 봅시다. 등차수열은 뭐가 있었냐면은 등차 중앙이 있었다. 기억나나?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자, 이를 A, AR, AR의 제곱이죠. 근데 가운데 항 있죠. 가운데 항. 무슨 항? 가운데 항.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왜? A의 제곱, R의 제곱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제곱, R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등비중항이랍니다. 등비중항. 등차중항하고 비슷하죠. 그죠? 등차중항이랑 등비중항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등차중항은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근데 등비중항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됐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네. 64A, 16B 이렇게 나와있죠. 얘들이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64A, 16.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64에서 공비를 곱하면 A가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공비를 한 번 더 곱하면 16이 될 거고 16에서 다시 공비를 한 번 곱하면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얘들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연속된 세 개의 항 관계식에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A의 제곱은 64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러면 64라는 거는 8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아이고야 8 곱하기 4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A는 얼마다? 32가 되겠단 말이죠. A는 얼마? 32가 되겠네요. 허허 야 참나. 그럼 32, 16B 마찬가지로 연속된 이 세 개의 수열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3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B. 자, 등비 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합과 아니 곱과 같다. 됐죠? 아이고야. 그러면은 뭐 이게 뭐 산수로 해도 되고 그 B는 32분의 16 하면 되겠죠. 이렇게 1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8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B의 값은 얼마다? 8이 되겠네. 8, 32.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말고 그러면 공비가 뭔지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64에서 뭘 곱하면 R을 곱하면 32가 되네. 공비는 뭐죠?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왜? 64의 절반이 30이니까. 그럼 32의 절반은 다시 16이 되고 16의 절반은 8이 되겠네. 그죠? 됐죠? 그러면 이 항 나온 김에 다음 같은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할 건데 일반항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일반항은 등비 수열을 일단 뭐다? A, R, M-1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가 첫 번째인지 얘가 두 번째인지 얘가 네 번째인지 얘가 여섯 번째인지 모르잖아. 그냥 이렇게 수열을 되어 있는 거지. 그죠? 첫 번째 항은 여기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는 뭐 만들 수는 없고 공비만 구할 수 있게. 공비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A 곱하기 2분의 1 N-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책에 있는 거. 자, 2분의 1,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된 4개의 등비 수열인데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미지수가 두 개 이렇게 깔려 있다 보니까는 해결이 안 되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뭐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뭐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B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네. B의 제곱이. 그럼 B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B를 가지고 해볼까? A를 가지고 해볼까? A의 제곱. A의 제곱.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루트도 씌워야 되고 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A는 2분의 1에서 뭘 곱한 A는 여기서 A는 2분의 1에서 공비를 한 번 곱한 거죠. 그래서 A를 이렇게 적어봅시다. 2분의 1 R. B는 이게 A입니다. B는 여기다가 다시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2분의 1 R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2분의 1 R의 세제곱이 500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R의 세제곱이 500이구나. R의 세제곱은 얼마? 1000이구나. R은 얼마다? 10이죠. 당연히 10을 세제곱하면 1000이 될 거니까. 그래서 공비가 얼마다? 10. 그럼 여기다가 10 대입하면은 그때 A는 얼마? 5가 나오겠죠.
A는 5. 안 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곱하면 R이 10이니까 100에서 2를 나누니까는 B는 얼마? 50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였다? 5였다. 그 다음에 얼마? 50이었다. 그 다음에 얼마? 500이었다. 됐죠? 맞네. 여기다 10을 곱하면 5가 될 거고 여기다가 다시 10을 곱하면 50이 될 거고 여기다 10을 곱하면 500이 되겠네. 됐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첫 번째 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아니고 얘가 몇 번째인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때문에 일반항은 작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적는다면은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R이 공비니까 10에 n-1 이렇게만 적을 수 있겠죠. 됐나? 자, 봅시다. 각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에서 세 번째 항이 24,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92일 때 첫 번째 항과 공비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A 플러스 R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하,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2번 곱한 수열이죠. 얘가 얼마다? 24다. 여섯 번째 항은 마찬가지죠.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5번 곱한 거죠. 그때 나온 값이 마이너스 192가 되겠네요. 등차 수열할 때는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하거나 뺐잖아. 지금은 나눠서 준다. 이렇게. 뭐? 나누는다고? 자, 이렇게 볼게. A3 분의 A6 이렇게 하면 되겠죠. A3는 얘죠. 예. 그렇죠? 2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겠죠. 2라니 이 사람아. A 곱하기. 그럼 A6는 A 곱하기 R의 6제곱이 돼. 엄마야. 5제곱이 되겠죠. 얘가 얼마다? 24분의 마이너스 192가 되겠죠. 마이너스 24분의 192가 되겠네. 이렇게. 됐죠? 일단은 얘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 다 날아갈 거고 R제곱, R의 5제곱이니까 좌변은 R의 3제곱 될 거고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4, 8이 32, 3, 8이 16, 한 192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찾았다 공비. 공비는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4랍니다. 얘는 4를 나누면 첫 번째 항은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6, 공비는 얼마?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라. 얼마야? 4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죠? 두 번째, 각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합은 3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합은 18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일단은 A1 더하기 A3, A4 더하기 A6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첫 번째 항 듣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한 거고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3번 곱한 거고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5번 곱한 애가 되겠죠. 그죠? 얘의 값을 구해라 이 말이네. 그렇구나. 그럼 A를 끄집어내 볼게요. A를 끄집어내면은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개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얘도 마찬가지죠. 알겠다. 1 플러스 R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봅시다.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제곱.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아니고 얘는 A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는 A, R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면 얘 나올 거고 얘랑 곱하면 R 곱하기 A 곱하기 R의 5제곱 나오죠. 어차피 얘는 똑같을 거니까 얘 날리고 그러면 여기도 안녕.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본 애는 이렇게 조금 복잡한 애지만 실제적으로 뭐다? R의 세제곱을 구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공부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럼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비로 다 나타내 볼게요. A1은 A 더하기 A2는 AR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되겠네. 얘가 3이다. 공통인수가 A죠. A로 끄집어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겠네. 됐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값이 얼마다? 18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는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이죠. 마찬가지로 예. 무슨 가지로? 마찬가지로 AR의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뭐 한다? 연립하는데 등비수열에서는 어떻게 연립한다? 서로 나눈다. 됐죠? 아하, 그렇구나.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분의 얘는 AR의 세제곱이죠. AR의 세제곱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다? 3이라고 나왔네. 얘는 얼마다? 18이네. 우변은 6이 되겠죠. 6. 그죠? 그럼 똑같은 애들끼리 자 약분해서 없애겠습니다. 약분 안녕. 그래서 R의 세제곱이 얼마? 6이다. 물어본 건 R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등비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A9 그 다음에 B12가 두 개 곱했을 때 10이고 그 다음에 A16 그 다음에 B20 두 개 곱했을 때가 20이다. 이때 얘를 구하시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9번째와 12번째 이 얘들의 첫 번째 항과 공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근데 어차피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자 AN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A 곱하기 R n-1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등비수열은 B 그리고 R의 n-1인데 중요한 거는 AN과 BN은 서로 다른 수열이니까 공비가 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AN의 공비를 R1이라고 하고요. BN의 공비를 R2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9는 첫 번째 항에서 여기다 9 집으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R의 8제곱 되겠죠.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8번 곱한 거. 곱하기 B R1이라 합시다. 이렇게. B12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B는 공비가 R2죠. 공비를 몇 번? 11번 곱한 거겠죠. 이렇게 얘가 얼마? 10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에서 공비 R1을 몇 번? 15번 곱했구나. 곱하기 얘도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R2를 19번 곱했구나. 그래서 얘가 20이 나왔네. 자, 등비수열은 연립할 때는 나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볼게요. 되겠나? A R 1에다가 8제곱 곱하기 얘 그대로 적어볼게요. B R 2에 11제곱 여기다가 어차피 얘가 만약에 얘가 될 수 있다면
얘 공비를 각각 몇 번 곱하면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공비가 이제 15번 나오기 위해서는 공비를 몇 번 곱한다? 7번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얘랑 얘랑 계산되면 얘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19니까 얘는 R11이고 곱하기 R2가 몇 번? 8번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오호. 그래. 중요한 거는 얘랑 똑같이 A 갖고 R1의 8제곱 곱하기 R1의 7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다니 이 R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15 될 거고 그 B 그대로 있고 R2에 11, R2에 8이니까 이쪽에 더하면 19 됐죠? 얘가 얼마라고? 20이라고. 그런데 얘는 이 값이랑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10입니다. 10. 됐죠? 그래서 10. R1의 7제곱 곱하기 R2의 8제곱은 20이 될 거고 그럼 약분해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의 값을 물어봅니다. 자, A2, B4.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하고 R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B에다가 공비 R2를 몇 번 곱한다? 3번 곱한다.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죠? 7번 되면은 7번 되면은 7번 곱하면 8번 나오죠. 그죠? 됐네. 자, 봅시다. 얘를 이용해 봅시다. A, R1의 8제곱 곱하기 B, R2의 11제곱은 10이죠.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얘.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A2 곱하기 B4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R 곱하기 AR1이죠. 곱하기 BR2의 세제곱입니다. 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다? R1의 1제곱이니까 7번 곱하면 되겠죠. 7번. 곱하기 R2의 세제곱인데 R2의 11제곱이네. 몇 번 곱하면? 8번 곱하면. R2의 8제곱을 곱하면 얘랑 같아지고 얘의 값이 얼마다? 10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R1 7제곱과 R2의 8제곱이 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얘가 2입니다. 그죠? 얘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나누면 결과적으로 5가 되겠죠. 뭐가? 얘가. 뭐가?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5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됐죠? M항이 N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A, N번째 항이 N이래요. 근데 얘는 A, R, M이니까 M-1 얘가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M이래. A, N은 A, R의 N-1 얘가 얼마? M이다. 물어봤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제 2m-n항은 좀 길지만 제 2m-n은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에서 공비 여기서 하나 빼면 되겠죠. 2m-n 마이너스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얘를 어떻게 해라? 나타내라 이 말이지. 뭐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되겠죠? 그럼 가보니까는 요 m의 개수가 지금 2죠? m의 개수가 2니까는 m는 어디 있니? 전 여기 있는데요. 얘가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양변을 제곱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a의 제곱, r의 여기 제곱하니까는 2m-2가 될 거고 n의 제곱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얘 밑에 얘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여기 A하고 A 제곱은 약분돼서 A만 남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A만 남을 거고. R은 밑이 똑같기 때문에 위의 지수에서 R의 지수를 빼죠. 그러면은 R에 2m-2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어차피 우변은 나눗셈이니까 n분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 얘를 살짝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따라서 요렇게 되겠네. 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항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생겼다? m제곱에서 n제곱에서 m을 나눈 값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봅시다. 두 양수 PQ, 양수랍니다. PQ가. PQ 사이에 두 양수 XY를 넣었더니 4개의 양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룬대. XY를 PQ에 대해서 나타내라 이 말이죠. 자, X 아니네. P 그 다음에 X, Y, Q. 좀 요렇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럼 등비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X의 제곱은 P,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의 제곱은 X, Q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X, Y를 PQ로 나타내라. 이 말은 X는 뭐 P에 어쩌고 저쩌고 Q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내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Y도 마찬가지입니다. P에 어쩌고 저쩌고 Q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Y만 없어지면 되겠죠. 왜? X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뭐 루트를 씌우든지 뭐 그럼 Y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Y를. 자, 근데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려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루트 씌워도. 여기서 Y는 루트를 씌우면 여기다가 똑같이 뭐다 2분의 1제곱 하는 거랑 똑같죠. 이게 마찬가지로 2분의 1제곱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해볼까요, 그렇게? 할까? 가자.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Q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Y 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다? 얘 집어넣을 수 있겠네. 따라서 X의 제곱은 P 곱하기 Y가 얘죠. X의 이거 죽겠네. 2분의 1제곱 곱하기 Q가 Y라는 Q의 2분의 1제곱 되겠죠. 아이고야. X를 여기 데리고 와야 되겠네. X의 2분의 1제곱 분의 X의 제곱은 P 곱하기 Q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 하면 되노? 빼면 되겠죠. 2에서 2분의 1을 뺄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3제곱 되겠죠. 2분의 3제곱. 근데 우리는 X의 2분의 3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고 X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해준다? 3분의 2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좌변은 X 될 거고 어차피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우변은 P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Q의 짠짠짠짠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Y도 이렇게 나타내죠. Y도. 그렇구나. 뭐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해도 상관없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Y의 제곱은 XQ가 되겠죠. XQ.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X가 없으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는 얘를 여기 맞췄는데 지금은 이 제곱은 손대지 말고 얘를 양변 제곱해 볼게요. 알겠죠? 양변 제곱합니다. 왜 제곱하냐면 Y의 4제곱은 X의 제곱 곱하기 Q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X의 제곱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얘 그대로 쓰겠다 이 말이죠. 따라서
y의 4제곱은 x의 제곱이 py니까 py 곱하기 q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y 하나 날아갈 거니까는 y의 세제곱은 p 곱하기 q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3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3분의 1제곱은 y는 p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q의 3분의 2제곱 해서 y를 p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2번. 여기가 이해가죠? 2번. p가 8이고 q가 27일 때 p가 얼마라고? 8이고 q가 27일 때 양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집어넣읍시다. x는 p가 얼마라고? 8이라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2의 세제곱에 얘가 p다. 3분의 2제곱 곱하기 q가 얼마? 27이지. 27은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 기침이 나온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되겠네. 4, 3, 12. x는 12가 나오겠죠. 여기다 바로 대입할게요. p는 2의 세제곱이니까는 2의 제곱. q는 얼마? 3의 세제곱이네. 3의 세제곱. 그죠? 그러면은 안녕 2 곱하기 안녕 9. 그래서 9, 2, 18 되겠네. y는 얼마? 18. x는 12. 됐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숫자 바꾸기 합시다. 3차 방식의 세 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px의 제곱 더하기 156x 마이너스 216 이퀄 0. 세 건이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자, 보통 세 건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A, AR, AR의 제곱 이렇게 또 나타내서 상관없겠죠. 어차피 얘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세 건의 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둘둘둘의 합. 얘는 A분의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건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됐죠? 자, 세 건의 합을 해볼게요. 세 건의 합. 세 건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뭐 P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둘둘둘의 합. A, 이 두 개 곱하고 제곱 R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두 개 곱합니다. A제곱 R의 세제곱. A제곱 R의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제곱이죠. A제곱 R제곱. 얘가 A분의 C니까 1분의 156. 얘가 156 이렇게. 아이고야. 됐죠?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합니다. 뽀롱뽀롱뽀롱 곱하면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그냥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는 216 이렇게 되겠네. 뭐를 세제곱하면 216이죠? 6을 세제곱하면 216이죠. 그죠? 맞아요? AR은 얼마다? 6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얘랑 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A제곱 R, A제곱 R, 세제곱, A제곱 R제곱. 아하, 이거 어떻게 할까? AR로 한번 끄집어내 볼게. 얘는 이제 필요 없고. AR. AR로 끄집어내 볼게. AR로 끄집어내면은 얘는 A만 남을 거고. AR 끄집어냈으니까는 AR의 제곱이 남을 거고. 그럼 AR을 끄집어내면은 AR만 남겠네, 이렇게. 됐죠? 얘가 얼마? 156이단 말이야. 근데 AR의 제곱, AR의 제곱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고? P가 되겠죠.
그럼 P. AR 얼마인데? 6이잖아, 6. 이게 156이 되겠네. 아, P는 156에서 6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P는 6, 2, 12, 6, 6, 36. 26이 되겠네요. 됐죠? P값 구했기 때문에 26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두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8. y는 x세제곱 더하기 8. 그리고 y는 kx제곱. y는 kx의 제곱 더하기 6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난다라는 말은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연립해 볼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8은 k의 x의 제곱 더하기 6x. 자변을 이항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 되겠죠. 여기서 몇 개의 근이 나온다? 세 개의 근이 나온다. 하나는 알파요, 하나는 베타요, 하나는 감마인데 얘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죠. 그래서 알파 대신에 A, 베타 대신에 AR, 감마 대신에 AR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세 근의 합, 좀 전에도 했죠.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좀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때 곱하면 A제곱 R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의 제곱. 두 개 합이니까 A분의 C니까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 R의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아하, 따라서 AR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겠네.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뭐를 꺼낸다? AR을 끄집어내면은 A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이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하면 3이 되겠네. 얘가 얼마? 3.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K니까. 따라서 K는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일 때 이 세 실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뭐 A, AR, 그 다음에 AR의 제곱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이것도 괜찮은데 얘들이 지금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공비를 뭐요? 공비를 나누더라도 여전히 얘들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겠죠. 따라서 R분의 A 그리고 A 그리고 AR 여기다가 공비 R 곱하면 얘 될 거고 여기다가 공비 R 곱하면 얘가 될 거니까는 얘도 여전히 등비 수열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 미지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세 실수의 합이 7입니다. 요 놈을 다 더하면 7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곱이 8입니다. 곱. R분의 A 곱하기 AR이 얼마나? 8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실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제곱의 합. 그럼 R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R의 제곱을 구하시오. 얘를 물어보잖아. 그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R하고 이렇게 약분될 거죠. 그건 A니까는 A의 세제곱은 8입니다. 따라서 A는 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A 대입합니다. R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2R은
7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 2R 있고 이게 R분의 2가 있죠. 이 두 놈을 2로 묶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R분의 1 더하기 1. 자, 2가 우변 이항하면은 5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아, 이 R입니다. R. 그죠? 예. 이렇게 곱하면 2R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R분의 1 더하기 R은 얼마입니까? 2분의 5입니다. 물어보겠죠. 왜 R분의 1 더하기 R을 만들어내는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A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럼 A를 집어넣으면 얘는 4. 얘는 얼마? 4. 얘 얼마? 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아하. 아이고야. 그러면 얘마저 또 4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4. 그죠? 4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4로 끄집어내 볼게요. 4를 끄집어내면은 4R제곱분의 1 더하기 얘를 바로 붙일게요. R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4. 얘는 우리 뭐를 가지고 쓸 수 있냐면은 곱셈공식 변형 알죠? 한번 적어볼게요. R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1은 R 플러스 R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적겠다 이 말이죠. 얘 대신에 얘를 적겠다. 왜? 이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R 더하기 R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끝났다. 진짜입니까? R 플러스 R분의 1이 2분의 5니까 2분의 5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계산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이 값 물어보는 거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그죠? 4분의 25고 4분의 25, 4분의 4니까는 4분의 21. 그죠? 4 곱하기 4분의 21. 안녕, 안녕 해서 얼마? 21이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됐나? 강화됐나?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SN은 등차 수열에서 했습니다. 그죠? 수열의 합을 SN으로 나타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 따라서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SN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n번째 하니까 AN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RN-1이죠. 따라서 AR의 n-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죠? 여기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공비 R을 곱할 겁니다.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공비 R을 곱한다고. 양변에다가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SN에서 공비 R을 곱할 겁니다. 그걸 여기다 적을게요. R 곱하기 SN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공비를 한 번씩 곱하면 되겠죠. 근데 적을 때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여기 공비를 곱한 값을 여기 바로 밑에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 공비 곱하면 AR이죠. 그죠? 그럼 얘랑 똑같이 아래쪽에다가 맞춰서 적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공비를 곱할 거니까는 AR의 제곱을 얘한테 맞춰서 적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여기다 공비를 곱하면 AR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는 얘랑 맞춰서 적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쭉 가겠죠. 됐죠?
지금 위아래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온다? AR에 n-1 올 거고, 여기다가 공비를 곱하면 AR에 n-1 곱하기 R이니까 얘는 뭐다? AR에 n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AR에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뺄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Sn-R에 대해서 Sn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R을 뺄 거니까 A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안녕 안녕 안녕. 그리고 요 위에서 AR에 N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아, 맞아요. 그러면 얘를 SN으로 끄집어내면은 1-R이 될 겁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A를 끄집어내면은 1-R의 N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1-R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1-R분의 A에 대해서 1-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SA는 1-R 분의 1-R의 N제곱의 무슨 항? 첫 번째 항. 됐죠? 근데 얘도 있지만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할 수도 있겠죠. 그럼 빼는 순서가 바뀝니다. 따라서 R-1분의 R-1의 R의 N제곱의 첫 번째 항. 얘도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은 거죠. 복잡하게 왜 두 개나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비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1에서 1보다 작은 애를 집어넣으니까는 얘가 양수가 되겠죠. 근데 만약 공비가 1보다 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겠죠. 계산상에 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는 R 있죠. R. 여기는 R. 여기도 R 있고 여기도 R이 있네. R은 무슨 비? R은 공비가 되겠죠. 여기서 N 있죠. N. 뭐? N.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N. N이 뭘까요? N은 항수입니다. 항의 개수. 됐죠? 어허. A는 뭡니까? A는 첫 번째 항.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은 초항이라고 합니다. 초항. 처음 초찰해가지고 초항. 뭐 상관없습니다. 초항이 됐던 첫 번째 항이 됐던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A는 첫 번째 항을 나타냅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당연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공비-1 분의 공비-1의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그러니까는 빼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얘든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언제 쓴다? 아무데나 쓴다. 상관없다. 대신에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다.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쓴다. 근데 아무거나 섞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해가지? 외워야 된다. 근데 봐라. 잘 봐라. 예. 야,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덥나? 덥다. 이거 들고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잘 봐야 돼. 아이고야. 이 공비는 숫자지, 숫자. 수. 얘도 수다. 맞지? 얘도 수다. 뭐라고요? 얘 수아이가 숫자. 그럼 이렇게만 다 적겠지. R-1분의 A에 대해서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도 있대. 그죠? 근데 얘 수고 얘도 수아이가 그럼 앞에 얘는 전체가 뭐다? 수가 나오겠지. 뭐라고? 그냥 숫자의 숫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연산을 해볼게. 이렇게 전개를 해본다 이 말이지. 어떻게 해요? 얘가 숫자니까 얘를 하나로 보라고. 숫자에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숫자 이렇게.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생김새도 생김새. 그럼 다음부터 이런 걸 보자마자 뭐다? 아,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우리가 실제로 등비 수열의 합을 보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거는 공식일 뿐이고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해버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공비 앞에 있는 이 개수 있죠. 이 개수의 부호가 반대. 얘는 지금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고 서로 반대죠. 걔는 공비의 개수의 부호 반대. 걔는 개수의 부호 반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반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공비 앞에 곱해진 이 개수의 반수, 부호 반대의 수가 오면은 얘는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냅니다. 다음 수열의 합이 등비 수열 이기 위한 K 값을. 그럼 그때 등비 수열이 어떻게 나올 거냐? SN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라 갖고 3 5의 N 마이너스 K 됐나? 오? R의 N승 앞에 곱해진 이 개수의 부호 반대 와야 되네. 앞에 3이 있네. 3이 있네. 왜 이렇게 플러스네? 그럼 K는 얼마?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 한 번 더 해볼게. 예. 자, 됐다. 다음 SN이 등비 수열 합이 되기 위한 K값. 얼마고? 지금 이게 5입니까? 그럼 K는 당연히 생긴 거 뭐 당연한 거 가지고 마이너스 5인데 뭐 이걸 문제라고 냅니까? 하면은 틀린 거야. 당연히 틀렸겠지, 당연히. 틀렸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럼 뭔데요? 봐봐. 이 앞에 곱해진 수가 이 지금 5잖아, 그지? 근데 얘 모양이 있잖아. 이 모양이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5 곱하기 5, 얘는 5의 n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 얘랑 곱해져가지고 얘가 나온 거 아이가. 그럼 플러스 k니까 이 두 개 계산하면 역수관계니까 1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k가 되겠지.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왜? 공비 앞에 곱해진 수가 1이기 때문에 야의 부호 반대. 그럼 내가 지금 1로 찍었지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K는 6이네요. 이러면 안 돼. 앞에 뭐가 곱해져 있노? 1이 곱해져 있으니까 K가 1이 된다. 됐죠? 이해가나? 등차도 마찬가지고 등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얘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잘 봐야 된다고. 근데 그 수열의 규칙은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항까지 똑같은 규칙이 돼야 된다. 한 개라도 만약에 그 규칙에 어긋나면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거야. 알겠지? 그거를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야. 만약에 SN이다.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3의 3, 아유야, 뭐하고 앉아있노?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가지고 2의 11제곱 돼 있다. 이렇게 됐나? 이때
SN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됐죠? 뭐냐 이거?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여기다 2를 곱하면 2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의 제곱 여기다 2를 곱하면 2의 제곱 공비가 2지? 아하 공비가 2구나 이렇게 첫 번째는 얼마야 여기? 1이지? 아 첫 번째는 1이구나 그럼 간다이 간다이 공비가 2니까 R-1분의 R-1의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이거 쓰면 되겠지? 자 공비가 2다 2-1분의 2-1의 첫 번째 항은 얼마다? 1이죠. 1. 여기는 항수가 오잖아. 그지? 얘 얼마야? 11이지. 여기 좋다고 11 적으면 안 돼. 여기를 보고 결정 짓는 거 아니다. 왜? 처음부터 몇 개인지를 봐야 될까, 이가 1부터 여기까지가 11이고 얘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12. 그래서 마지막 항에 있는 지수를 보고 항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항상. 알겠죠? 2-1이니까 1분의 하면 되겠죠. 1분의. 그러니까 얘 얼마다? 그러니까 2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됐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고등학생이죠. 1학년 때 배웠던 거. I 알죠? I 아나? I의 1제곱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더하기 슉. I의 100제곱 이렇게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와. 그럼 쉽지? 왜요? 공비가 뭐고? I잖아. 공비가 뭐? 공비가 I잖아. 예.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도 I잖아. 그지? 시작. SN은 시작.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공비의 첫 번째 항이 I가 되겠네. 이렇게. 됐죠? 여기는 무슨 수? 항수죠. 항수. 항이 몇 개 있노 지금? 100개제. 100개.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100제곱의 I죠. 됐죠? I의 100제곱 얼마죠? 얼마죠? I고 얼마입니까? I의 100제곱 1이죠. 4의 배수니까 1이랍니다. 그럼 1에서 1을 빼니까는 요 밑에 있는 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0이 되겠네요. 얘 다 더하면 0이다. 물론 I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있고 다음 이렇게 세 개가 나왔을 때 얘들이 지금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깜짝이야 5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등차 수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만약에 이런 지금 다음 같은 규칙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각각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은 특정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항을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항은 등차 수열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일정한 개수만큼 더하더라도 얘를 하나의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하더라도
얘들마저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죠. 왜요? 라고 물으면 뭘 할 거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한 거. 이 등차 수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한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하면 3A 더하기 무슨 D? 3D가 되겠죠. 맞지? 그 얘 해볼까? A 여기 무조건 다 첫 번째 항 다 가지고 있잖아. 3A 더하기 얘는 3D, 얘는 4D, 얘는 5D죠. 그럼 다 더하면 무슨 D? 12D죠. 12D죠. 12D. 얘도 해볼게. 3A 더하기 6D, 예, 7D, 예, 8D죠. 그럼 다 더하면 21D가 되겠죠. 담아보니까는 얘는 3D에서 무슨 D를 더한 겁니까? 12가 되려고 하면 9D를 더한 거죠. 그죠? 3A 더하기 야 12D에서 뭘 더하면 9D를 더하면 21D가 되죠. 3A 플러스 12D죠. 얘는 3A 플러스 3D, 3A 플러스 3D에서 앞에 항에서 뭐를 9D를 더한 거고, 얘는 이 앞에 항에서 3A 더하기 12D에서 9D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합, 이 세 개의 합, 이 세 개의 합은 마찬가지로 공차가 9D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입니까? 여기는 A가 아니고 R의 세제곱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R의 세제곱. 그럼 첫 번째 항, 얘는 R의 세제곱이니까 AR 되겠죠. 얘는 AR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하고 비교해 봅시다. 얘랑 비교하면 여기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한 거랑 같죠. 여기 뭐다? R의 세제곱을 곱한 거랑 같단 말이지. 이렇게. 됐죠?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세 개 더한 거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세 개 더한 거를 하나로 봤을 때 이거 전체의 세 개짜리 합과 여기 있는 세 개짜리 합도 등비 수열을 이룬다. 되겠죠? 다음 시간에 돈에 대한 내용, 예금, 적금, 원리합계. 보통 이거 학교에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원리합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고 합을 나타내는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를 내주겠습니다.